혹시 바나나를 매일 먹다가 혈당이 확 올라갔다. 밤에 바나나 먹으면 살만 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바나나의 숨은 효능 5가지와 바나나가 독이 되는 최악의 습관 3가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지금 겪고 계신 변비, 뱃살, 피로감, 밤마다 찾아오는 군것질 욕구까지 놀랍도록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바나나를 보약처럼 먹는 황금 타이밍과 궁합 음식은 많은 분들이 평생 몰랐던 내용이니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살찌는 과일, 간식용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바나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지금부터 바나나를 무조건 끊기 전에 알아야 할 기적같은 5가지 효능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나나는 아침에 혈당이 출렁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포만감과 혈당 완충 효과 때문인데요. 공복에 밥이나 빵만 드시면 먹은 직후엔 힘이 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바나나는 섬유질과 천천히 흡수되는 당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는 일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 반 공기에 바나나 반 개만 곁들여도 오전 내내 배가 덜 고프고 혈당이 출렁이는 느낌이 훨씬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나는 변비와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럽게 밀어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대장 근육도 힘이 빠지고 변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물을 머금고 부드럽게 부풀어 대장 속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물 1컵과 바나나 하나만 습관화해도 변비가 훨씬 완화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나는 다리 저림, 밤에 쏙쏙 빠지는 기력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단단해지면서 찌릿찌릿한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조깅 후에 바나나 하나는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나나는 혈관 건강과 세포 보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C를 비롯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항산화제들이 혈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의 근육과 뼈, 그리고 세포 조직에 꼭 필요한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바나나를 4개 이상 먹은 여성들은 신장암, 즉 콩팥암 위험이 5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5번째로 바나나는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좀 신기한 내용인데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후각 및 미각치료연구재단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3,000여 명의 과체중 성인들에게 바나나와 페퍼민트 향기를 맡게 한 결과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시상하부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바나나 같은 특정 식품의 냄새가 포만감을 느끼게끔 뇌를 속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바나나 향기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기 전에 향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바나나가 살만 찌게 만든다고 아예 끊어버린 분 계신가요? 잘못된 상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것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에 해당되신다면 오늘 바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밤마다 TV 보면서 바나나 2개, 3개씩 먹는 습관입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탄수화물 비율이 제법 높은 편입니다. 낮에 활동량이 많을 때는 좋은 에너지원이 되지만 야식으로 그것도 2개, 3개씩 드시면 당연히 남는 에너지가 뱃살,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밤 늦게는 바나나를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하루 총량 바나나 1개 이내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며 밥 대신 바나나만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바나나만 먹으며 버티는 식단은 처음엔 체중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도 곧바로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결국 요요까지 오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이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바나나 단독 다이어트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식사 대신이 아니라 식사 곁들임으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당뇨가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빠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당뇨가 있더라도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후에 디저트처럼 한 번에 2개, 3개씩 드시면 당연히 혈당이 금방 치솟게 됩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바나나를 천천히 1개 이내로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바나나를 정말 영리하게 보약처럼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바나나를 보약처럼 만드는 황금 타이밍과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바나나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밤새 쉬고 있던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도 훨씬 수월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오전 내내 허기와 군것질 욕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못 챙기는 날엔 바나나 하나만 챙겨 드셔도 빈속으로 커피만 마시는 것보단 훨씬 안전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운동 전후입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축 늘어지고 힘이 쭉 빠지죠. 이때 과자나 빵 대신 바나나 1개만 드셔도 당과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채워져 운동 후 피로감이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먹어도 좋고 운동 후에 먹어도 좋습니다.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최고의 궁합 음식인데요. 바로 바나나와 견과류의 조합입니다. 바나나만 드시면 당이 비교적 빨리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면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 혈당이 더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오후 3시쯤 달콤한 게 당길 때 빵이나 과자 대신 바나나 1개와 견과류 한 줌, 이 조합으로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간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도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가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칼륨 과다 섭취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치아에 달라붙어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1개에서 2개,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아침에 1개, 오후 간식으로 1개에서 1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먹고 싶어도 참으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완전 공복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아까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 공복은 위가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을 먼저 한 컵 마시고 바나나를 먹는 것과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바나나만 덥석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먼저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그러니까 식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후 2~3시간 뒤, 점심과 저녁 사이, 이런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정말 높은 과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칼륨이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혹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보다는 칼륨 함량이 낮은 다른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특정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무디를 만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요즘 건강을 위해 과일 스무디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를 여러 과일과 함께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면 바나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바놀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폴리페놀 산화효소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른 과일의 항산화 성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스무디를 만들 때는 바나나 대신 파인애플이나 오렌지처럼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낮은 과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먹을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 다 당분이 높은 과일이라서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나나와 우유는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다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바나나를 보관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그냥 식탁이나 바닥에 놔두시는데 이렇게 하면 바나나가 눌려서 금방 물러지고 상하게 됩니다. 바나나는 바닥에 닿지 않게 옷걸이나 바나나 거리에 걸어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력을 받지 않아서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두면 에틸렌 가스 배출이 줄어들어서 더 천천히 익습니다. 만약 바나나가 너무 빨리 익어서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껍질을 벗겨서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몇 달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스무디 만들 때 얼린 바나나를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여섯 번째로 갈변된 바나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시는데 사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오히려 가장 달고 맛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항산화 성분도 가장 많고 소화도 가장 잘 됩니다. 다만 과육의 당도가 높아져서 더 빨리 상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껍질이 완전히 검게 변했다면 껍질을 벗겨서 안을 확인해 보세요. 과육이 아직 하얗고 무르지 않았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육까지 검게 변하고 물러졌다면 그때는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 건강을 위해 추천드리는 바나나 황금 레시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쉽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는 한 컵입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바나나 반 개, 무가당 두유 또는 우유 한 컵, 아몬드나 호두 약간, 그리고 계피가루 아주 소량입니다.
계피는 선택사항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컵에 무가당 두유를 붓고 바나나 반 개를 잘라 넣어 숟가락으로 으깨듯 저어줍니다. 그 다음 아몬드나 호두를 잘게 부숴놓고 원하시면 계피를 아주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배는 편안하게 채워지고 변비 예방, 에너지 보충, 혈당 완충 효과까지 한 번에 노릴 수 있습니다.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믹서기 없이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 딱딱한 음식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액체 형태로 드시면 훨씬 편하게 영양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배변 활동에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바나나의 익은 정도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 덜 익은 바나나, 즉 노란색이지만 아직 녹색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익어서 겉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높고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운동 후 빠른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바나나가 더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나나 껍질에 붙어있는 하얀 실 같은 것,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떼어내시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식감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가능하면 함께 드시는 게 영양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바나나를 보관할 때도 작은 팁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실온에 두면 금방 익어버리는데 너무 빨리 익는 게 싫으시면 바나나 송이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두시면 됩니다.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막아주면 숙성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반대로 빨리 익히고 싶으시면 사과나 다른 과일과 함께 봉지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바나나를 더 빨리 익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방법들만 알아도 바나나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너무 익어서 검게 변했다고 바로 버리지 마세요. 껍질만 검게 변했을 뿐 속은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껍질을 벗겨서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나중에 스무디 만들 때 얼린 바나나를 넣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스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냉동 바나나에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고 믹서기에 갈면 정말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설탕 하나 안 넣고도 충분히 달고 맛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정말 좋고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나나는 살찌는 과일이 아니라 제대로만 먹으면 혈당 관리, 변비 해소,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밤늦게 여러 개씩 먹거나 식사 대신 바나나만 먹거나 당뇨가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침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한 개, 운동 전후에 반 개, 간식으로 견과류와 함께 반 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하루 총량은 1개에서 1개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변비는 훨씬 나아지고 군것질 욕구는 줄어들고 하루 종일 기력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 익숙한 걸 지키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식습관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 개의 바나나가 당신의 아침을 바꾸고 배변 습관을 바꾸고 하루의 피로감과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늦게 여러 개 먹는 습관만 줄이고 아침, 운동 전후, 간식 시간에 하루 1개 이내로만 잘 활용하셔도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질 거고 아침마다 피곤하시던 분들은 오전 시간이 훨씬 가뿐해질 거고 밤마다 과자 찾으시던 분들은 군것질 욕구가 확 줄어들 겁니다.
물론 바나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한 개 제대로만 먹어도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바나나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배변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바나나 한 개만 챙겨 드셔도 화장실 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잡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변비약에 의존하시던 분들도 바나나와 물만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느끼는 변화는 바로 간식 욕구의 감소입니다.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리 몸의 당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오후에 초콜릿이나 과자를 찾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가장 졸리고 당기는 시간에 바나나 반 개와 견과류 한 줌만 드셔도 저녁까지 편안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나나를 먹을 때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드시고 나서 물을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시면 포만감도 더 오래가고 변비 예방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삼키듯이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바나나 한 개를 5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드시면 그만큼 포만감도 더 크게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편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나나를 고를 때도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굵은 바나나보다는 중간 크기의 바나나가 오히려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나는 두꺼운 껍질로 보호되어 있어서 농약 걱정이 거의 없는 과일이니까요. 일반 바나나도 충분히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컵, 바나나 한 개,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바나나 끊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가끔 밤에 바나나를 먹었다고 하루 2개를 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적정량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건강한 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변에 바나나 때문에 살찐다고 고민하는 분들께 이 영상 꼭 한번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바나나 먹고 변비가 나아졌어요. 아침에 바나나 먹으니까 오전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바나나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